최근 들어 은퇴를 앞두거나 40대부터 60대까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나이에 자격증을 따면 정말 돈이 될까 하는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격증은 분명 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자격증이나 선택하면 시간과 돈만 낭비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은퇴 후에는 빠른 취업이 우선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수입이 더 중요한지에 따라 선택해야 할 자격증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실제 취업시장 기준으로 50대에서 60대가 따면 현실적으로 돈이 되는 자격증 탑7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냉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괜히 비싼 학원 등록했다가 후회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평생 무료인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성 기준입니다. 1위는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입니다. 월급은 보통 3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입니다. 이 자격증의 가장 큰 장점은 법적으로 선임이 필요한 자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격증만 있어도 취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경력이 쌓이면 60대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시험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 이론 공부량이 많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꾸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니지만 합격만 하면 확실히 수입이 올라가는 자격증입니다. 2위는 소방설비기사입니다. 월급은 약 32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입니다. 건물에는 소방설비가 필수이기 때문에 수요가 꾸준히 존재합니다. 특히 전기 자격증과 함께 보유하면 연봉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단점은 이 역시 기사급 시험이라 준비기간이 길고 암기할 내용이 많다는 점입니다. 단기 취업용이라기보다 중장기 투자형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위는 공존행동기계 기능사입니다. 월급은 280만원에서 380만원 수준입니다. 시설관리 취업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편이고 50대 이후 합격자도 많은 편입니다. 장점은 취업 안정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빌딩 관리직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단점은 초봉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 현장 근무라 어느 정도 체력이 필요합니다. 4위는 에너지관리 기능사입니다. 월급은 약 26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입니다. 보일러 관리와 시설 유지 업무에 많이 활용됩니다. 장점은 나이 제한이 거의 없고 장기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 자격증 하나만으로는 급여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공존행동 자격증과 함께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큽니다. 5위는 지게차운전 기능사입니다. 월급은 3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취득 속도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실기 위주라 비교적 단기간에 취득이 가능하고 물류센터나 현장 취업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단점은 체력 소모가 크고 교대 근무가 있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몸이 힘들 수 있습니다. 6위는 산업안전기사입니다. 월급은 약 300만원에서 420만원 정도입니다.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수요는 계속 존재합니다. 장점은 비교적 안정적인 직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기사급 시험 난이도와 관련 경력이 없으면 취업 문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7위는 건축설비 관련 자격증입니다. 월급은 350만원에서 450만원 수준입니다. 장점은 전문 인력이 부족해 경력만 쌓이면 몸값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공부량이 많고 시험 준비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남성의 경우 기사급 자격증은 고수익형, 기능사 자격증은 빠른 취업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성 기준입니다. 1위는 사회복지사 2급입니다. 월급은 230만원에서 320만원 정도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해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직종입니다. 장점은 정년이 길고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초기 급여가 높은 편은 아니고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위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월급은 22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취업이 매우 빠르다는 점입니다. 단기간 교육으로 취득이 가능하고 구인 수요도 꾸준합니다. 단점은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고 감정 노동이 있다는 점입니다. 3위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월급은 25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입니다. 병원과 의원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경력이 쌓이면 급여도 상승하는 편입니다. 다만 단점은 교육기간이 길고 시험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4위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입니다. 월급은 23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입니다. 장점은 체력 부담이 적고 행정 중심 업무가 많다는 점입니다. 공공기관 취업 기회도 있습니다. 단점은 채용 인원이 많지 않아 경쟁이 있는 편입니다. 5위는 조리기능사입니다. 급식소나 병원 취업이 가능합니다. 장점은 취업과 창업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장시간 서서 일해야 하고 주방 환경이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6위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입니다. 사무직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본 자격입니다. 장점은 활용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 자격증 하나만으로 급여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7위는 보육 관련 자격증입니다. 어린이집이나 돌봄센터 취업이 가능합니다. 장점은 근무 시간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단점은 아이를 돌보는 업무 특성상 체력과 책임감이 많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취업하고 싶다면 지게차나 요양보호사처럼 단기 취득형 자격증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수입을 높이고 오래 일하고 싶다면 전기나 기사급 자격증처럼 시간을 투자하는 선택이 더 유리합니다. 자격증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늦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체력, 공부 가능 시간, 그리고 목표 수입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